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활용 중에서도 농도 파트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농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올라오시면 1학년 때부터 줄곧 활용한다, 뭐 활용하겠다 라고 하면 항상 따라다녔던 약간 그런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농도에 대해서 좀 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식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농도 공식은 알다시피 자, 농도라는 것 뜻 자체가 뭡니까? 자, 농도는 소금물이나 설탕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소금이나 설탕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이나 설탕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금물이나 설탕물의 양은,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농도가 짙어지겠지. 그러면서 짜거나 달거나 요런 이제 짙기에 우리가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 농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설명 그대로를 식으로 옮겨 놓은 게 농도 공식이야. 소금의 양이 소금물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농도를 알고 싶으면 분모에 뭐를 써야 돼? 그렇지. 소금물의 양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100을 곱했기 때문에 100분의 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면 되겠단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사실상, 물론 농도 공식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 식을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소금의 양 내지는 설탕의 양을 구하는 그 공식이 더 많이 쓰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 식에서 나왔겠지만 따로 암기를 하는 게 좋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한번 써볼까? 자, 우리는 소금의 양을 궁금해해. 그러면 소금물과 곱하기 100을 한 이 양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소금의 양은요. 자, 뭐분의, 자, 얘가 지금 100이 넘어왔으니까 100분의 라고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설탕이라고 나왔으면 설탕물의 양 이렇게 쓰면 되겠어. 얘는 뭐 단위가 문제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램으로 들어가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식을 정리해 봤으니까 지금부터 문제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나타나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이 암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초보들이 푸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 거야. 자, 7%의 소금물과 4%의 소금물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얘를 섞은 거지. 섞어서 6%의 소금을 300g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그러면 7%의 소금물은 몇 그램이 있었고 4%의 소금물은 몇 그램이 있었느냐? 라는 게 문제였던 거야. 느낌이 오시죠? 어떤 문제인지. 자, 선생님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농도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생활화돼야 되고 문제 딱 보자마자 퍼센트 나왔다? 그림.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7%의 소금물이 있었어. 그러면 수조에다가 7%의 소금물을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수조가 있었고 자, 여기 지금 소금물이 있었는데 걔가 몇 그램인지를 몰랐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램수를 넣어야 된다 모르니까 우리는 얘를 X그램이다 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얘는 7%지 여기다가 농도를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4%의 소금물이랑 같이 섞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수조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자, 여기다가 내가 뭘 써야 돼? 4%의 소금물의 양을 쓸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얘가 X야. 얘는
Y로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는 무조건 미지수 하나로 결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섞어서 나온 소금물량이 300g이구나. 그러면 이 300g을 이용해서 얘네의 그램수를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지. 더해서 300이 나와야 되니까 300-xg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얘는 퍼센트가 4%였어. 농도가. 됐지? 그리고 나는 얘를 섞을 거야. 자, 지금부터 모든 그림은 내가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야. 그래서 소금이 이 안에서 결정이 나지는지 그거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 선생님이 앞으로도 몇 문제를 더 풀 거니까 계속 그걸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에서 지금 봐봐. 항상 소금물과 소금물을 더하잖아? 그러면 소금물이랑 당연히 그만큼 똑같이 더해진 값으로 나오겠지. 소금의 양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이 두 번째에 있는 소금의 양과 더해져서 더 큰, 더해서 나온 정확한 값으로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4%하고 7%하고 더했다고 해서 11%가 나오진 않죠. 그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이거는 농도야, 농도. 얼마나 짙어지느냐. 그래서 짙은 물과 약한 물, 짙지 않은 농도가 약한 아이들과 섞게 되면 그 중간 어느 만치에서 결정이 나지 더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하면 어떤 또 다른 소금의 양이 나온다. 그걸 목표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 자, 이 수조 안에 있는 소금과 이 수조 안에 있는 소금을 더해서 자, 결론 지으면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6%의 소금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요 300g이 나올 거란 말이지.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식을 쓸 거야.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소금의 양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소금의 양은 공식 암기한 것처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돼? 7x가 되겠지. 그 다음 돌아와서 더할 거야. 이 농도와,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이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요? 100분의 뭐가 돼? 300-x가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농도를 아직 안 곱한 상태였으니까 곱하기 뭐까지? 4까지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를 더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고? 100분의, 자, 농도가 지금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뭐야? 300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는 x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모에 다 100이 있으니까 전체 100을 다 곱해주면 100이 다 사라져. 자, 그러면 결국 7x 플러스 1200 마이너스 4x는 36,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자, 계산해 주시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600이니까 x의 값은 뭐다? 그렇지, 200g이 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누구? 7%의 소금물을 xg이 났기 때문에 이 x의 값이 뭐가 됐다? 200g이 됐다. 그러면 더불어서 4%의 소금물량은 원래 얼마가 있었다? 그렇지, 얼마? 200g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100g이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보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좀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좀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그치? 그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 자, 문제부터 읽어줄게. 10%의 소금물 500g이 있었어. 거기에서 내가 소금물 한 컵을 덜어낸 거야. 소금물을. 대신에 같은 양의 이번엔 물을 넣은 거야. 그 수조에다가. 다시 6%의 소금을 100g을 거기다가 또 넣은 거지. 그랬더니만
8%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금물 한 컵을 덜어냈잖아. 그 양은 도대체가 몇 g이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또 아까처럼 똑같이 수조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초반에 여러분들, 자, 나는 목표 세운 게 무조건 소금이야. 더하거나 빼는 값에는요, 무조건 소금량이 들어있어야지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 그러면 소금이 만약에 안 들어있는 이렇게 맹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10%의 소금물 500g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0%의 소금물 500g이 있었다라고 쓰는 거야. 됐지? 자, 여기에서 내가 소금물을 한 컵 덜어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한 컵이라는 양을 모르니까 얘를 Xg이라고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소금물 한 컵을 덜어내는데 이 안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이 옆에 나란히 수조처럼,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 나란히 수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쓸 땐 어떻게 쓸 거냐면 소금물 한 컵을 덜어냈어. 덜어냈다 빼기. 자, 수조 그릴게. 자, 이번에는 같은 양이 아니니까 사이즈 좀 작게 할까? 자, 한 컵을 덜어냈어. 근데 그 I는 Xg이래. 덜어냈어. 자, 그러면 얘는 몇 %의 소금물이었는데 10%의 소금물인데 덜어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부터 같은 양의 물을 넣어줬어. 근데 넣어주는 그 물 안에 소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표시할 때는요, 이 라인상에다가 그려주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넣어줬다는 표시만 할 거야. 같은 사이즈니까 여기가 Xg이야. 야, 넣어줬어. 물만 넣어줬어. 근데 이 라인에는 설 자격이 없어. 왜? 소금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 수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양의 물을 넣었습니다. 다시 6%의 소금물 100g을 또 넣었어. 그러면 수조를 얘는 그릴 자격이 있지. 소금 들어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쓸게. 자, 뭐라고? 100g을 넣었어. 몇 %인데? 6%인데.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국에 나온 수조 안에는,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에 그 그림수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500g 원래 있었어. Xg 뺐어. 근데 물로 다시 채워 넣었잖아. Xg을. 그러면 우리가 소금물을 쓸 때는 X를 뺐다가 더했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치? 뺐다가 더했잖아. 거기에다가 100g을 더한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600만 쓰면 되겠지. 자,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여기는 뭐라 쓰면 되냐면 500에서 X를 뺐어. 근데 다시 X를 더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100g을 또 더한 거야. 요런 소금물량이 있겠지, 결과적으로. 그리고 얘는 몇 %였어? 8%였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요, 항상 식을 이대로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소금이 반드시 있는 아이들만 이 라인상에 쓰고, 얘처럼 맹물을 더했다, 아니면 뭐 어떤 물을 증발시켰다, 그 물만 증발되잖아. 소금은 증발이 안 되죠. 자, 그럴 경우에 표현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이 라인상에 쓰지 말고. 이게 핵심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아이를 토대로 해서 자, 식을 써볼 거야. 자, 우리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쓸 거니까 자,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라고 들어가면 되겠지. 자, 100분의 1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0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뺄 거야. 자, 얼마만큼을? 100분의 10 곱하기 X만큼을 뺐어. 다시 더할 거야. 100분의 6 곱하기 100만큼을 더했어.
그랬더니 결과로 봤을 땐 100분의 어차피 x는 사라지니까 몇? 600 곱하기 8만 남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나요?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란 얘기지.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100이니까 100이 다 사라져. 엄청 간단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5000인가요? 자, 마이너스 10x잖아요. 그죠? 자, 얘는 몇이에요? 더하기 얘가 600인가요? 그치? 자, 이쪽이 6, 8에 48이니까 4800. 그러면 10x는 5600 마이너스 4800 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뭐가 돼? 800이 나오겠지. 그래서 800이 나오고 따라서 x의 값은 몇이 나온다? 80이 나온다. x가 처음에 뭐라고 설정했는데? 그치. 소금을 한 컵을 덜어냈을 때 그때 양이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자, 그 소금물의 양은 몇 g이었다? 80g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어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뭐 기본 문제나 뭐 심화 문제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던 그 핵심만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문제를 접할 때 이렇게 수조를 이용하진 않거든.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무조건 수조를 그리게 해. 처음에 아이들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그려야 돼 싶을 수도 있지만 수조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 식을 쓰는데 굉장히 쉬워져. 왜냐면 우리가 수조를 선생님이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수조를 그렸을 때는 소금의 양이 변화하는 것만 그렸기 때문에 그걸 올곧이 우리가 식으로 옮겼을 때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농도를 이런 식으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활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문제야. 어때? 좀 어려워 보이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축약했을 수도 있는데. 자, 볼게. 컵 A하고 컵 B가 있었는데 각각의 이제 소금물이 들어있었어. A는 500g이 들어있었고 B는 400g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런데 퍼센트는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A에 들어있는 소금물 500g은 X%래. 그리고 B는 6%였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A하고 B 각각에서 200g씩 추출한 거지. 추출을 해서 두 개를 뺀 다음에 교환한 거야. 교환해서 다시 넣어준 거지. 자, 그랬을 때 농도의 변화를 봤더니 A의 농도가 B의 농도보다 그치? 이만큼 더 많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자,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자, 보도록 할게. 자, 아까처럼 우리 수조를 그릴 거야. 자, 수조를 그릴 건데, 자, A하고 B가 나눠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A의 수조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그치? 자, A의 수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X%의 소금을, 자, 500g이 있었다더라.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빼고 뭐 이렇게 했던 거지. 자, B도 한번 또 마찬가지 써볼까? 자, B도 마찬가지 여기에 자, 소금물이 있었는데 6%의 소금물 400g이었었대. 자, 그런데 200g을 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가 그 200g 안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이 라인상에 쓸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자, 우리가 수조를 그릴 건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금물의 양이 200g이었어. 근데 X%에서 추출을 한 거니까 소금의 양 역시나 마찬가지 X%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 얘도 빼줄 거야. 얼마만큼을? 200g을 빼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뺀 거기 때문에 농도는 6%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맞교환하는 거지. 자, 맞교환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들어와? 200g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온 거기 때문에 6%의 200g이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200g이 들어오는데 마찬가지 A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X%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A하고 B를 구분지어서 선생님이 수조를 그려줬어. 자, 지금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문제인데, 자, 문제 수조전 조건이 뭐냐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지.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입니다. 이렇게 식을 놓으면 됐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뭐야? 농도가 이 농도보다 어떻다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뭐야? 우리는 식을 쓸 때 농도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외웠던 그 농도를 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의 농도를 먼저 써보자. 소금을 보내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자, 그러면 소금물의 양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소금물은요. 원래 500이었는데 200을 뺐다가 다시 더했어? 그러면 안 빼고 안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500g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500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자가 중요해. 이 분자에 올려질 아이는 누구야? 소금의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양을 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식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조의 그림은 이미 소금의 양이 변화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식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0분의 자, 소금물 곱하기 농도였으니까 500x가 되겠지. 괜찮지? 자, 거기다가 뭐를 뺐어? 그렇지. 100분의 200x를 빼면 되겠지. 200x, x.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했어. 누구를? 100분의 6 곱하기 200을 더했겠지. 그러면 6 곱하기 200식으로 다 쓸게요. 이렇게. 자, 우리는 농도였기 때문에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잊지 말고 써야 될 게 10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와서 우리가 B 수조에 있는 아이들을 볼 거야. 수조가 아니라 컵이겠지만. 자, 이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 전체 100분의, 아니야, 100분의가 아니죠. 전체 몇이야? 400g에서 200g을 뺐다가 200을 더했으니까 400분의가 되겠지? 자, 400분의. 자, 뭐가 되는 거야? 문자가 마찬가지. 소금의 양을 써야 되는 거니까 100분의 6 곱하기 40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뺄 거야. 누구를? 100분의 6 곱하기 200을 빼겠죠. 마지막으로 더해야 돼. 누구를? 100분의 200x를 더해야지만 소금의 양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도를 쓰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곱하기 100을 잊지 말고 써주자. 그럼 이 아이는 A의 농도였던 거고 얘는 B의 농도였던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처럼 A의 농도는 B의 농도보다 이만큼 더 많다 라고 했으니 플러스 2까지 써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이 식을 정리해서 답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자 보시면 분자에 보시면 100들이 막 있잖아.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번분수처럼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약분을 500 약분하면 되죠. 100, 100.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것도 100, 100, 100, 100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100, 100. 그럼 결국 남는 게 좀 간단해지겠지. 얘도 마찬가지네. 100, 100 없어지고 100, 100, 100으로 다 나눠주는 아이들만 있었던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쪽의 식이 어떻게 간추려지는지 확인해 볼까? 자, 전체 5분의 남는 건 5x고 2x니까 3x 둘을 뺄 거였으니까 더하기 12만 남았겠더라. 100까지도 모조리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는 같다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지?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 남는 건 분모의 4고요. 분자에 남는 건 12. 맞지? 얘가 이제 4, 6에 24. 요거는 10이니까 12가 남잖아. 그럼 뭐가 돼? 12 플러스 2x만 남겠더라. 자, 그리고 요것도 100이 없어진 거지. 플러스 2만 남겠죠. 요렇게 남는 거야. 괜찮겠어? 자, 또 간추려줄까? 여긴 약분이 되네. 1은 2, 2는 4, 2, 6, 12 약분 됐습니다. 전체에다 뭐 곱할까요? 그래, 우리 곱하기 10 곱하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을 곱함으로써 분모는 사라지고 분자 2가 남아 2, 3은 6x 플러스 24가 될 것이고 는 이것도 마찬가지 약분하면 없어지고 5만 남지. 5, 6에 30 플러스 5x가 남겠더라. 그리고 이쪽은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면 x가 되고 50에다가 빼주는 거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몇이야? 26이 나오더라.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이 뭐였어? 자, 몇 퍼센트였냐? 라고 했던 거니까 얘는 단위가 몇이야?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A컵에 있던 소금물은 26%였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 어때? 이렇게 우리가 세 문제 다 다뤄봤는데 농도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상 활용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다른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지만 유독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농도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족 거려가면서 정확하게 포인트 짚어가면서 문제 해석하면 식 쓰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농도 문제 나오면 쉽다!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럴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자, 선생님 믿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고,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활용 문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